제가 이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새롭게 느꼈던 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도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바인 제시입니다. 이제 아이들 개학도 다가오고 하니까 저는 아이들이랑 라스베가스를 간단히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다 왔을 때 이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새롭게 느꼈던 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미오울프에서 만든 오메가 마트예요. 오메가 마트, 이름도 좀 특이하죠? 굉장히 이 엉뚱한 공간인데 Area 15이라는 곳에 가면 다른 여러 가지 체험형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오메가 마트는 절대 꼭 빠지지 말고 가셔야 돼요. 아이들이 직접 컴퓨터나 어떤 기계를 이렇게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그렇게 걷다 보면 여기에 무슨 캐비넷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캐비넷의 문이 탁 열리면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벽에 있는 그런 어떤 벽장 캐비넷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리고 다시 닫혔어요. 근데 문이 어디 있는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여기서 사람이 나오는 걸 봤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문을 여는지 모르겠어요. 1층에 돌아다니다가 고시대의 오래된 시절에 무슨 벽화가 있는 동굴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 동굴에 굉장히 작은 구멍이 있어요. 아이들도 진짜 겨우겨우 들어갈 만한 그 구멍을 지나면 거의 80도, 70도, 80도, 90도에 가까운 이런 돌계단이 나옵니다. 굉장히 좁은 돌계단을 올라가서 나오니까 캐비넷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공간이에요. 이래서 진짜 실제로 들어오면 도대체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여긴 어디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오묘했던 공간이었는데 각 공간마다 주제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체험할 거리도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진동도 있고 뭐 후각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하니까 평소에 아이들과 하던 액티비티 행사 장소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추하니까 한번 같이 가보시고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할 때는 이 알테 뮤지엄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꽃이 확 LED 화면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 이 꽃향기가 너무나 달콤하게 나고 들어가면서 지나가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이 스크린 화면에 나오게, 이것도 제가 어디 다른 데 갔을 때 보긴 했거든요. 근데 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림 그리면 바로 쇽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또 좋았던 건 거기에 이렇게 멋진 등을 달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한 30개, 40개, 50개 되는 등을 달아서 그런 조명들이 멋지게 연출되는 그런 조명방도 있었고, 요즘은 정말 기술이 좋아요. 이 딱 앉아있는데 내가 정말 밤바다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굉장히 넓은 제일 큰 전시관이었는데 거기는 또 마침 이 한글, 우리나라의 미술품을 주제로 한 것으로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작품에 대한 게 전시되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큰 공간이 또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오로라가 멋지게 이렇게 전시되는 그런 오로라 공간으로 변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이 알테 뮤지엄도 가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곳은 바로 이 뮤지엄 오브 일루전입니다. 여기는 좀 더 펀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나를 착각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볼텍스 터널이라고 10걸음 정도만 걸으면 끝나는 터널인데 착시 현상이 어떻게 내 몸에 그런 다른 느낌을 주게 하는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던 터널인데, 제가 멀미를 원래 느끼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멀미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 라스베가스에 뮤지엄 오브 일루전이 있고 또 일루나리움 오브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뮤지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대충 찾고서 비슷한 스펠링이네 하고 가면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공간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라스베가스 하면 또 빠지지 않은 게 쇼잖아요, 쇼. 그래서 제가 2박 이틀을 자고 왔는데 2박을 자면서 제가 호텔을 윈호텔을 예약하고 두 번째는 코스모폴리탄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윈호텔을 예약한 건 그 윈호텔에서 하는 이 어웨이크닝 쇼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어웨이크닝 쇼는 생긴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아직 보지 못했었는데 제가 오쇼, 카쇼, 뭐 미스테르 이런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이 태양의 서커스에서 하는 쇼는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이런 전통적인 태양의 서커스 쇼와는 확실히 최근에 생겨서 그런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뭐 무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격동적으로 무대가 이렇게 바뀌고 아니면 천장에서 뭐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의상도 더 화려하고 모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통의 오쇼와 카쇼는 그 무대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이 어웨이크닝 쇼는 제가 앉아있을 때 무대 주위에 객석까지도 이 무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테크놀로지적인 면에서 이런 무대 효과를 더 잘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가스에 가면 제가 1위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쇼가 이 어웨이크닝 쇼고요. 제가 두 번째로 그 다음날 본 거는 이제 오쇼였거든요. 오쇼 당연히 장기적으로 공연했던 공연인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물이 있는 무대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좋았고 확실히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또 어떤 스탠딩 코미디 형식으로 중간중간에 오쇼의 흐름과는 살짝 다른 쉬어가는 느낌의 코믹한 그런 꽁트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오쇼는 오쇼 나름의 클래식한 그런 장점이 있었던 쇼이고 어웨이크닝은 확실히 모던하게 여러 가지 어떤 시설, 무대 장치 효과나 아니면 컨셉, 아니면 스토리 라인 같은 게 정말 최신 스타일의 쇼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윈호텔 뷔페랑 이제 바카네 뷔페를 제가 가보니까 사실 윈호텔은 옛날에 가봤을 때 뭔가 제가 다시 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몇 년 동안 5년 이상 안 갔었는데 이번에 그냥 어웨이크닝 쇼도 보고 그 호텔에 머무르기도 하니까 한번 저녁 뷔페를 제가 예약을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저는 역시 앞으로 또 한 7, 8년은 가지 말아야겠다. 윈호텔보다는 확실히 바카네 뷔페가 나은 것 같습니다. 뭐 한 10불, 15불 조금 더 바카네 뷔페가 비싸기는 한데 정말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 똑같이 프라임 립을 먹든 스테이크를 먹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파스타나 여러 가지 음식을 먹든 훨씬 더 퀄리티가 이 바카네 뷔페가 나은 것 같아요. 종류도 일단 윈 뷔페의 거의 한 3배, 3.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종류도 굉장히 많고 윈 호텔에서 좋았던 거는 디저트 코너였던 것 같아요. 제가 크레페 좋아하는데 크레페만 윈 호텔이 이제 바카나 뷔페보다는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윈 호텔 옆에 앙코르 호텔이 있는데 그 앙코르 호텔에 자르딘이라는 이제 브런치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예쁜 사진을 찍고 싶게 만드는 이 솜사탕 레드벨벳 팬케이크가 있습니다. 일단 그 솜사탕 위에 바닐라 시럽을 뿌려주는데 모양도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좋고 이 레드벨벳 팬케이크 아이들도 저도 너무 좋아했고요. 샥슈카나 아니면은 저희 수프도 시키고 오믈렛도 시키고 했었는데 다른 음식들도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으로 브런치로 먹기에 좋은 장소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태국 음식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라스베가스에 굉장히 유명한 로터스 오브 시암이라는 태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 이 프라이드 슈림프 껍질까지 같이 튀겨가지고 먹으면 정말 바삭하게 과자처럼 바삭 하고 부서져요. 그래서 이 식감도 너무 좋고 맛도 좋은데 겉에는 약간 달짝지근한 소스를 아주 살짝 이렇게 뿌려서 그래서 스터프라이를 했는지 새우튀김 요리도 너무 맛있었고 보통 동남아시아 가면 많이 파는 건데 이런 꼬치를 땅콩 소스에 찍어 먹는 것도 맛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볶음 요리 뭐 태국의 팟타이는 항상 맛있죠. 그래서 이런 팟타이나 아니면 다른 패시우 여러 가지 볶음 그런 면 요리도 시켰는데 이것도 맛이 있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유명한 태국 음식점이니까 저희가 먹기에도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팁 하나는 2026년도에 라스베가스에 이 뮤지엄 오브 아이스크림이라는 곳도 연다고 합니다. 제가 뉴욕에 여행 갔을 때 작년에 이 뮤지엄 오브 아이스크림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만약에 2026년도에 여러분이 베가스를 가신다면 이 뮤지엄 오브 아이스크림도 잊지 마세요.